안녕하세요. 호기심 세상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같이 가보실까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전쟁을 선언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분쟁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포위하고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 탱크 등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유대한 시기인 새벽에 이스라엘을 향해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면서 하마스의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시민과 군인들도 납치를 했는데요. 이스라엘도 바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양측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앞서 2007년, 2014년, 2021년에도 큰 전쟁을 벌여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었는데요. 이번 충돌은 가장 큰 무력 충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상황이 확전될 수 있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교전 외에도 레바논 남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는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은 현재 남쪽의 가자지구와 북쪽의 서안지구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서안지구는 조용한 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전력시설과 수도를 차단하고 생필품 물자 반입을 금지하며 연료 또한 차단시켜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팔레스타인 하마스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지원을 약속하며 물자 조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인 EU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은 있지만 전력, 수도 공급, 생필품 반입을 막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가자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와 제한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분쟁의 원인일 수도 있으며 이란의 개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분쟁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구역은 서안지구와 남서쪽에 위치한 가자지구를 말하는데요. 1848년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간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축소시켜왔으며 여러가지 제약을 걸게 됩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으며 수장은 데이프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표인데요. 인구는 약 200만 명가량입니다. 서안지구는 파타가 이끄는 자치정부로 형성되어 있으며 가자지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존재를 용인할 정도로 협조적입니다. 인구는 약 300만 정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근대에 들어서 영국이 1920년부터 1948년까지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받아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였습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 민족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전쟁에 협력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건국을 약속했으며 또 반대로 아랍인들에게도 건국을 시켜준다는 이율 배반적인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 지역에 이주해오는 유대인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아랍인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했으며 반유대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 계속되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맡겨버립니다.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과 유대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누었는데 유대인들은 수락을 한 반면 아랍 측은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버립니다. 그로 인해 7개의 아랍 국가들이 항쟁을 벌이면서 제1차 중동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80% 가까이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를 목표로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정치적 문제로 인해 재충돌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거나 납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이번 사태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을 너무 옥죄어 왔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고름이 골마 터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제한을 걸고 팔레스타인 사회에 각종 제약을 걸고 자신들은 커다란 담장 너머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으니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마치 초대형 교도소에 생활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출입증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출입이 되며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도 필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은 살기 힘들 정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유대인 정착촌이 계속해서 늘어가면서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은 자동차 번호판 색깔도 다르며 이스라엘은 아랍인들의 학교도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의 분리장벽은 총 750km의 길이로 높이는 8m로 세워졌으며 서안지구는 714km의 장벽으로 둘러져 있고 이스라엘은 군데군데 검문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물품 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로 나가는 영해도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어 팔레스타인은 세계 최대의 교도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자체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이스라엘은 큰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또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여 벌어진 죄 없는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